이름은 형제, 인생은 극과 극.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편. 이름이 비슷한데 사는 건 천지 차이.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 헷갈려서 엉뚱한 비행기 탔다는 뉴스 말입니다. 남미에도 그런 쌍둥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죠. 이름 끝에 똑같이 과이가 붙어서 아, 둘이 형제 국가인가? 싶으실 거예요. 실제로 두 나라 다 스페인어 쓰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사이에 껴있고 소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까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속을 까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렴도 순위 몇 위인지 아세요? 32위거든요. 나름 선방하고 있죠? 그런데 우루과이는 무려 18위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보다도 깨끗해요. 남미면 좀 부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 선입견을 그냥 박살 내버리죠. 그런데 바로 옆 동네 파라과이는 128위입니다. 이름만 비슷했지 한 나라는 투명함의 아이콘이고 한 나라는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이토록 잔인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뒷이야기를 싹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의 화려한 리즈 시절과 멸망급 전쟁. 사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파라과이는 남미의 강남이었어요. 독립 직후에 남미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당시 독재자였던 프란시아는 유럽 귀족들 재산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끼리 자립하자 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닦았거든요. 그런데 1864년 파라과이의 운명을 바꾼 멸망급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삼국동맹 전쟁이에요. 당시 독재자 솔라노 로페즈가 나도 나폴레옹처럼 될 거야 라며 야망을 부리다가 옆집 브라질, 아르헨티나, 심지어 우루과이랑까지 동시에 붙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그냥 처참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싸우면서 파라과이 전체 인구의 60%가 죽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성인 남성의 90%가 전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니 나라에 일할 남자가 없어서 경제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파라과이는 긴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부패가 평화의 대가라고? 독재가 남긴 독사과. 나라가 망가지면 꼭 나타나는 게 있죠? 바로 강력한 독재자입니다. 1954년부터 무려 35년을 통치한 스트로에스네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부패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군인들이 밀수해서 뒷돈 챙기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평화를 위한 대가다라고 했답니다. 돈 줄 테니 반란 일으키지 마 라는 거죠. 마약 밀매 통로 열어주고 국가 땅의 30%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뇌물로 나눠줬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땅을 자기 편들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그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파라과이는 지금도 뇌물 없이는 일이 안 돌아가는 지경입니다. 경찰이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고 대학 졸업장 따려고 뇌물 주고 심지어 판사한테 돈 찔러주면 판결이 뒤집히기도 한다네요. 이 부패 때문에 날리는 돈이 매년 국가 GDP의 2.4%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매년 약 48조 원이 뇌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옆나라 우루과이는 어떻게 청렴의 신이 됐나? 자, 그럼 우루과이는 대체 어떻게 대한민국보다 깨끗한 나라가 됐을까요? 여기엔 호세 바트에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미 나라가 살려면 교육이랑 복지가 1순위다 라며 기초를 세웠거든요. 무엇보다 우루과이는 영리했습니다. 우린 덩치가 작으니까 대신 전 세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나라가 되자 고 마음먹은 거죠. 투명한 제도와 법치를 세우니까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들어왔고 덕분에 지금 1인당 GDP가 파라과이보다 3배나 높습니다. 결국 청렴함이 곧 돈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한 겁니다. 클로징 청렴이 곧 국가의 실력입니다. 이 이름은 형제처럼 비슷했지만 한 나라는 독재와 부패의 늪에 빠졌고 한 나라는 신뢰와 제도로 우뚝 섰습니다. 파라과이도 이제야 정신 차리고 최근 10년간 순위를 꽤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나라도 과연 우루과이만큼 투명한 나라로 가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흥미로운 나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